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국가공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기사 자격증 이런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뭐 벤더 자격증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에서 실제로 기업군들에서 쓰고 있는 유명한 IT 기업들의 벤더 자격증들은 어떤 게 있고, 그중에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AWS 자격증 한번 알아볼 거고요. AWS와 더불어서 ERP 쪽에 상당히가 아니죠.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SAP 솔루션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공인 말고 국제공인이나 국가공인 말고 벤더에 좀 디펜던트한 각각의 IT 업계에서 상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벤더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각각의 영역에 각 영역의 1위 벤더 자격증들이 벤더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오라클, 시스코, 뭐 많습니다. 쭉 지금 핫되고 있는 AWS, 아마존 등 기타 등등 뭐 VM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한두 개씩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보면 솔루션별 최상위 벤더 자격증 보면 오라클 쪽에 DBMS, OCP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선에서 넘어갔죠. 자바 관련 랭귀지, 뭐 OCJP라든지 OCSP라든지 이런 관련 자격증들, 뭐 사실은 오라클 하면 이제 DB 쪽이니까 과거에 지금도 이미 뭐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오라클. 또 네트워크 쪽에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과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드 CCI라든지 CCNP 네트워크 관련된 거. 이제 아예 이제 인프라로 내려오면 뭐 MCSA라든지 IBM P 시리즈한 뭐 스페셜리스트, 서버 스토리지, 과거에 스토리지 자격증도 갖고 있으면 뭐 억씩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유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특별 스페셜라이즈 특화이기 때문에 더 매진하셔야 됩니다. 이미 갖고 계시는 부분들은 뭐 따셔 것도 훨씬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노력 대비 효과이기 때문에 나 이미 벤더 자격증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근데 뭐를 하나 신규 벤더로 따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적극 추천드리는 게 AWS 솔루션 클라우드 계열, 그러니까 AWS 솔루션 아키텍트 이런 거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 자격증을 꼭 신규로 따고 싶다면 권장을 드리고요. VM웨어 쪽에 이제 가상화 관련, 사실은 이것도 가상화지만 넓게 보면 클라우드 쪽 관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상화가 클라우드하고 밀접한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벤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앞에 위에 것들이 없으신데 새로운 벤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WS 자격증, 그러니까 특별 자격증, 그러니까 AWS를 제가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 AWS에서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AWS 자격증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마지막 시간에 스페셜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대세에 따라서 AWS 자격증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동료라든지 아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일단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WS는 크게 4개의 캐리어 맵으로 가져갑니다. 파운데이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스페셜리티. 사실 어소시에이트까지는 뭐 대학교 4학년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라이센스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프로페셔널부터인데, 프로페셔널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입니다. 프로페셔널 영역 보면 솔루션 아키텍트, 데브옵스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름 자체가 데브옵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포탈이라든지 가상자산 회사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들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업체들, 우리가 소위 뭐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포탈들, 뭐 신기업 스타트업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예 옵션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박아서 나오는 그 채용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바로 AWS예요. 딱 느낌으로 데브옵스가 나왔다 하면 그 얘기는 클라우드라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와 데브옵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영역을 하는 거야? 바로 AWS 자격 중에 데브옵스 엔지니어 영역 쪽을 채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AWS 자격증이면 가장 많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 게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키텍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테크니컬 아키텍트부터 세큐리티 아키텍처까지 다 하는데 여기 솔루션 아키텍트는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화된 자격증이고 AWS 자격증이라고 하면 솔루션 아키텍트가 한 전체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데브옵스 부분들이고요. 주로 개발자분들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보셔야 되는데 개발자도 솔루션 아키텍트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코딩하는 걸 좋아하고 이쪽 영역으로 좀 계속 캐리어 맵을 쌓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좋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 거를 취득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해외 쪽에서 훨씬 더 이쪽 영역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CI/C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많기 때문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AWS에 나는 한번 뭐 이쪽으로 AWS 그러니까 AWS나 스페셜 엔지니어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AWS 솔루션을 유지 보수해 주거나 AWS를 이제 신규 납품하거나 뭐 이런 데다라고 하면 AWS 스페셜리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죠. 그러면 AWS 한국지사도 이제 들어가기 엔지니어를 뽑으면 이 자격증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는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시스코의 CCIE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금도 많이 비싸고요.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킹, 빅데이터, 세큐리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세큐리티 뭐 워낙 보안 이슈이기 때문에 세큐리티인데 말이 세큐리티지 사실은 이 솔루션 아키텍트의 뎁스 완전히 진짜 뎁스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빅데이터라고 별도의 아예 그냥 영역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이렇게 빅데이터 영역으로 아예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페셜리티의 소프트웨어공학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네트워크나 세큐리티는 약간 뭐 쪽 보안 쪽 이런 쪽에 디펜던트 하니까 빅데이터 쪽 영역을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 입문은 어디서부터 따도 상관이 없어요. 기준으로 뭐 자기 그 경력만 어느 정도 있으면 되니까 솔루션 아키텍트나 데브옵스 이 프로페셔널 영역으로 이제 접근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됩니다. 뭐 기준으로는 2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그거를 뭐 보내고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AWS 프로페셔널 영역에서 먼저 접근을 하십니다. 단점이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AWS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기준으로 최저가 한 $300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습에 비해서 약간 낮기는 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외산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거와 해당되는 캐리어 맵과 이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1000점 만점에 720점 외산 자격증은 대부분 이제 1000점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 720점 이상을 따면 되는데 AWS 자격증이 전체가 전체 영역으로 한 12가지 정도 돼요. 근데 프로페셔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을 한번 보시면 2년 정도 AWS를 운영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전문 영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머신러닝 영역도 있고 뭐란데
데이터 어널리스트 가장 앞에 읽으실 때 말씀드렸죠. 연봉 많이 받는 부분, DB, 예, 머신러닝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영역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알렉사에 대한 스킬 빌더라고 별도가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예,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AWS 자격증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프로페셔널 영역을 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쪽에 대한 부분. 이게 AWS는 아예 영역을 크게 또 나누고 있어요. 보면 아키텍트 영역이냐, 운영 영역이냐, 개발자 영역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요. 아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영역을 들어가죠. 뭐 인프라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는 이쪽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더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데브옵스로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더 부분이 되니까요. 그러면 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영역은 깊어지는 거고요. 근데 나는 AWS를 아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해보고 싶다. 기초 개념부터 해보고 싶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 프랙티셔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좀 아깝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프로페셔널로 보고 가라.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2년 이상 되기 때문에요. 2년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솔루션 아키텍트라든지 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둘 중에 하나 권장을 드리는 건 오히려 데브옵스 엔지니어 쪽이에요. 더 이거는 약간 인프라적인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 인프라 쪽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실질적으로 AWS를 가지고 어떻게 더 개발하고 배포하고 CI/CD를 어떻게 더 운영을 잘하고 이런 영역에 더 관심이 있어. 우리 쪽에는 테크니컬 아키텍처 인프라 담당하는 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더 데브옵스처와 이런 부분에 에자일에 더 영향을 더 하는 부분이 이 영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 영역을 따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AWS에 아예 나는 핵심 전문가가 되겠다. 향후에 AWS 벤더로 취직을 해서 이런 쪽에 뭐 유지 보수를 하고 이 영역으로 AWS가 이미 대세 영향 엄청 대세이기 때문에 아예 이쪽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유지 보수하는 업을 삼겠다라고 하면 전문 영역 스페셜리티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내 뜻 오히려 권장을 드리는 게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알렉사 스킬 베이스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라. 특히 이 머신러닝 이런 거는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 AI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반대로 이걸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뭐 영어만 조금 되시면 뭐 글로벌하게 나가시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지금 거대 포탈이라든지 신생 그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로 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회사들에서는 엄청나게 모셔갈 거예요. 특히 게임 업체 여기에서들은 데브옵스와 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런 AWS 자격증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의 모셔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진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 프로페셔널임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머신러닝은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 영역으로. 그거에 대한 딥한 알고리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영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지금 벤더와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벤더 관련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AWS 자격증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 오히려 저는 개발자분들 캐리어 패스로 가신다고 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취득하셔서 조금 더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에자일과 데브옵스라고 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나 게임이나 포탈에서 이미 일반화되는 이제 개발 방법론으로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WS 사상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탑 리더가 된다.
개발팀장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요구사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미 환경이 클라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벤더 자격증이라고 하면 AWS 자격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둘 중에 어느 것도 괜찮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부분으로 더 드리고자 하면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다 포함이 되지만 기초는 알아야 되겠지만 인프라적인 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니컬 아키텍처 영역이 조금 더 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공학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자격증으로 취득을 해라. 그래서 데브옵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특화를 시켜놔라. 그래서 향후에 진짜 있죠. 완전히 스페셜리티 쪽으로 영역을 넓히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각각의 회사마다 이렇게 틀려요. CCI 같은 경우에 E가 엑스포트. 시스코가 말하는 엑스포트.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이거를 나누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외국 벤더 기업에서 전문가라고 번역을 하는 것 중에 엑스퍼트가 있고 프로페셔널이 있죠.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 솔루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키를 다 알고 있다. 이럴 때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엑스퍼트가 이게 이제 실무 관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세팅을 다 할 수 있고 이론 플러스.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보다 더 높은 게 엑스퍼트입니다. 근데 AWS에서는 아예 똑같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용어는 쓰는데 그 위를 시스코처럼 엑스퍼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별도로 스페셜리티, 그냥 스페셜이라는 T라는 거를 써요. 스페셜리티.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페셔널이 아키텍트나 프로페셔널 이런 건데 여기서는 AWS에서는 스페셜리스트를 쓴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엑스퍼트나 스페셜리티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MCSE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이제 엑스포트의 약자거든요. 옛날에는 엑스포트라는 걸로 그 전문가의 최고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스페셜리티라는 걸로 이렇게 이름을 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고 엑스퍼트, 스페셜리티 약간의 자격증에 이름이 붙는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프랙티셔너, 어소시에이트 이런 건 아시겠죠? 어소시에이트 주니어라는 겁니다. 주니어. 뭐 시습 같은 경우에도 시습 주니어 어소시에이트가 있기 때문에 뭐 대학생일 경우에 실무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로 말하면 전문 대학 수준인 경험인 거기 때문에요. 여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 말고 바로 프로페셔널 영역으로 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벤더들마다 불러주는 전문가의 조금 이름이 다르더라.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엑스퍼트, 그 다음에 AWS에서는 아예 그냥 스페셜리티라고 별도를 한다. 뭐 저희 학교에도 정보보안 학과가 별도로 있지만 요즘 보안이 대세이긴 대세예요. 아예 그냥 별도로 세큐리티가 따로 있습니다. 세큐리티. CCI에서도 옛날에 보이스 앤 스위칭 앤 라우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안 시스코가 세큐리티가 새로 들어갔어요. 원래부터 들어갔잖아요. 그게 원래는 스위칭 앤 라우팅밖에 없었는데 세큐리티가 들어갔다고요. CCIA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전부터 보안이 대세이긴 대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까지만 항상 소프트웨어 공학이 보안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영역도 항상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양쪽에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취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AWS 자격증을 신규 벤더 자격증에서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학우생 여러분들 중에서 ERP하고 관련된 회사, 특히 SAP 솔루션과 관련된 데를 혹은 뭐 재직을 하시고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이제 많이 안 다뤄졌던 자격증인데 SAP 쪽 관련 자격증은 고연봉이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조라든지 물류, 특히 이제 물류 쪽이 가고 이런 게 ERP가 다 구축이 돼야죠.
파레트라 그럽니다. 각각의 드론 여러분들이 배송이 돼야 되려고 하면 이 물류센터가 핵심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적재를 하고 어떻게 순서를 빼내야 되고 자재 관리, 입고 관리, 출고 관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ERP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RFID가 돼 있어가지고 칩을 하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 다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물건이 엉켜버리겠죠. 언제 입고되고 출고되고. 예. 거기에 이거는 반품되는 거, 뭐 이거는 새로 입고되는 거. 각 회사별로 또 다 창고를 마련해야 하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관리를 못하면. 네. 창고 뭐 쌓여 있는데 물건은 들어오고 그러면 트럭들이 다 대기하는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물류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시스템을 IT가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ERP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게 SAP, 독일사의 SAP 솔루션을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 ERP 솔루션, ERP에서 이거를 컨설팅하고 SAP ERP를 새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SAP 모듈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모듈 컨설턴트 자격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학우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FI, 우리말로 하면 이거를 파이낸셜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회계. 그다음에 CO,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중심이에요. 일단은 회계 중심. 무슨 얘기예요? 돈 중심이라는 겁니다. 돈. 예. 요거에 관련된 거. 요거를 각 회사에 맞게 유지보수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받죠. 상당히 높게 받습니다. 이런 분들 새로 SAP, ERP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페이는 상당히 높아요. 옆에 한번 물어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SAP, ERP 관련 자격증은 FI 모듈하고 CO 모듈, 회계 모듈 쪽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MM 모듈, 이게 이제 자재 관리라는 거예요. 자재 관리. 아까 물류 같은 거에 창고 관리 별도로 있는데 이런 어떤 머티리얼 마스터라고 그러는데 자재 관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업 관리라고 그러는데 SO 모듈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LG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가 다 SAP ERP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요런 거를 운영하려면 솔루션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화시킨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SAP ERP 모듈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캐리어 맵이 ERP로 먼저 시작을 해갖고 이쪽에 관심이 있고 SAP ERP 잘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SAP ERP 자격증을 취득하셔갖고 그거 유지보수하는 대로 하셔도 상당한 연봉이 된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AP 컨설턴트 상위 연봉입니다. 상당히 SM 연봉. 하나 여기 잠깐 보고 가실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앞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SAP가 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돈하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시사 자격증, 시사 이게 IT 감사라고 그랬죠. IT 감사. 이거랑 SAP 솔루션 자격증이랑 묶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국제적인 글로벌한 회계법인을 들어가신 부분들 변호사님이 시사 자격증도 갖고 SAP 자격증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자격증이 없으면 그 회사의 회계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시스템이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SAP, ERP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정 회계를 보려고 하면 SAP 솔루션을 운영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사이트에 보시면 글로벌한 빅벤더의 회계 범인의 사람을 뽑고자 할 때 시사, SAP 자격증, 뭐 인터널 오디터, CII 이 세 개가 기본으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P가 시사하고 엮인다. 감사랑. 왜?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게 정당하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 뭐 부정회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거를 과거처럼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정받는 게 SAP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큰데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SAP로 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회사는 클린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SAP 솔루션이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솔루션 내에 다 통제를 하는 거를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SAP ERP를 운영해서 회사를 판다. 합병을 할 때도 SAP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그 회사의
법인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 외국에서는 그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SAP, ERP 관련된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들도 한번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SAP, ERP 자격증이 갖고 있다. 특히 FI나 CO 모듈 중에 그리고 내가 시사 자격증도 있다. 회계법인 쪽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아주 좋은 궁합이 된다. 상당한 고연봉이 됩니다. 시사와 SAP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국제적인 글로벌한 회계법인에서 이런 회계 감사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시면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격증, 필수 자격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격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본인을 입증하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세요. 나 자격증 30개 있고 40개 있고 50개 있고 뭐 워드 프로세스도 있고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핵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컬렉터는 절대로 지양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잘못하면 우리가 페이퍼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거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정보 처리 기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IT 업계에 있을 수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적극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시나 정보 처리 기사는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 혹시 내 경력 때문에 뭐 정보 처리 산업 기사를 갖고 있다. 얼른 기사 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의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추천은 드렸죠. 보안 기사까지 갖고 계시면 너무 좋다. 거기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까지 갖고 계시면 뭐 나의 세상은 어두울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올인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혹시나 실무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증만 취득해서 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실무 능력을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꼭 맞아야 됩니다. 캐리어 맵이.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목표가 일반 사기업 아니야. 공공기관으로 나는 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국가공인인 기사 자격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기술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캐리어 맵이 있겠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자격증, 기사 자격증 2개, 심지어 3개를 갖고 있어야 경쟁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따려는 자격증하고 로드맵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에 비해서 대기업은요. 물론 LG CNS, 삼성 SDS 기사 자격증에 대한 그 별도의 자격증 수당을 주는 데도 있지만 기사 자격증이라고 별도 자격증 수당을 주는 데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개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사 뭐 이런 데부터 주고요. 오히려 외국 자격증을 선호하는 데도 많죠. 왜? 나는 우리 회사는 지금 SAP 솔루션을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걸 써야 SAP죠. 우리는 오라클 이건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관련 자격증 꼭 있어야 돼. 우리는 AWS 솔루션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AWS 솔루션 쓸 수 있는 자격증이 꼭 필요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공공기관하고 대기업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캐리어 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게 자격증이 나와야 되죠. 대기업으로 나는 최종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사 자격증 3개 대개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대기업은 일반 제너럴보다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각각 핵심 영역으로 들어가는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사보다는 오히려 AWS라는 그 솔루션에 특화된 자격증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본인에게 맞는 캐리어를 만들어놔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으로 로드맵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강 시간에 각각에 맞게 그거에 맞도록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정보 처리 기사부터 기사 베이스로 가는 공공기관 이쪽은 쭉 그렇게 가셔야 되죠. 최종 목표가 이제 기술사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대기업은 정보 처리 기사는 디폴트고 그 다음부터는 외산 자격증 뭐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전문화된 자격증 위주로 가셔야 된다. CCI라든지 이런
AWS의 DevOps 엔지니어에 완전히 전문화된 영역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내가 어느 쪽에서 계속 이걸 캐리어를 갈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격증에 대한 컬렉터로 끝나지 마시고 실무 능력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의 로드맵에 맞게 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따셔야 되는 자격증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추천드리는 자격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꼭 원하는 어떤 로드맵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격증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플래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격증에 관련된 워낙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으셔서 어떤 자격증들을 추천해드리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강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